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 3년이 지났지만 포항 시민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문조사 응답자의 64.2%가 포항을 떠나고 싶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과거 논란을 빚었던 시립미술관 건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 없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데다 후보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 공무원 성폭력 사건의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경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일제히 유보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 3년이 지났지만 포항 시민들은 아직도 심각한 지진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포항 시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2%가 지진 트라우마로 포항을 떠나고 싶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 3주년을 맞아 포스텍 국제관에서 열린 국제포럼. 이 자리에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항 지진과 관련된 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트라우마 센터 방문자와 포항 북구 주민 5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가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2년 전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지진 공포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의 고위험군, 이건 확진군이다라고 하는 건 한 40%가 역시 PTSD 증상을 현재까지도 가지고 계시고 뭔가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응답자의 64.2%가 지진 충격의 여파로 포항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설문조사자의 85%가 10년 이상 포항에 거주한 분들이어서 결과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분들의 오래된 애착심이나 이런 것 애양심이 흔들리는 것이고 뭐 공동체 회복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그 본질,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다는데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포항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선 체계적인 트라우마 치유와 함께 공동체 회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주민들의 기존 삶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이나 이탈리아도 주민과 함께 재생을 합니다. 그냥 이곳에 가서 잠깐 사세요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사시는 게 좋겠냐. 기존의 단독주택이면은 그나마 좀 단독주택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드리고 기존의 아파트였다면 좀 아파트 방식으로 만들어드리고. 지진 발생 3년째, 겉으론 피해가 수습되어 가는 듯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가 과거 논란을 빚었던 시립미술관 건립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미술인과 시민들을 위해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는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국비 지원 없이 수백억 원이 필요한 데다 후보지를 놓고도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시립미술관 건립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기존 솔고미술관이 박대성 화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미술인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데다 작품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경주시는 당초 지난 4월 천북면 물천 분교터를 후보지로 제시했다가 시의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이번엔 경주 엑스포공원 내 솔고미술관 부근과 보문단지 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옥 등 두 곳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북관광공사는 사옥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엑스포 공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 유지가 같이 완비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미술관을 건립한다면은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세이브가 되고 또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5년 전에도 추진됐다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시립미술관 건립이 다시 추진되면서 이번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솔고미술관과 예술의 전당에도 전시 공간이 있는데 굳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엑스포 공원에 또 미술관을 지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국비 보조가 한 푼도 없는 사업에 수백억 원의 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주에는 지금 전시할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주시는 조만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공립미술관을 건립하려면 정부의 사전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주시가 발주할 타당성 조사 용역은 보나마나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이에 앞서 폭넓은 여론 수렴과 재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 공무원 성폭력 사건의 가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일제히 유보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포항시 송경창 부시장까지 나서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는데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공무원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자 지난 8월 송경창 포항부시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대시민 사과와 함께 직접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자도 엄중하게 징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하겠습니다. 이후 송경창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난달 포항시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당시 담당 과장 A씨가 2차 가해를 했다고 결론 짓고도 징계 권한이 있는 경북도에는 경징계를 권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이 뭐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고충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서 저희는 그 의견에 따라서 요구를 한 겁니다. 문제는 경징계 권고를 결정한 포항시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7명 가운데 5명이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2차 가해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경징계를 권고하는 형태도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식의 더구나 공무원 성폭력 사건의 가해 공무원들은 최근 경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유보 결정을 받아 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성추행 직접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B씨와 2차 가해 혐의가 있는 포항시 현직 과장 A씨에 대해 징계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도는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일정 기간 보류 의결을 할 수 있다며 문제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만 돼도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최대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봐주기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침에도 징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정 다툼과 별도로. 하지만 더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유보했던 것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아무 의미 없는 행위로 만들어버렸고 대시민 사과까지 했던 포항시는 물론 처벌 권한이 있는 경북도마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공직사회의 온정주의적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119곳 종사자와 이용자 5,2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주시도 감염 취약시설 68곳 종사자 2,6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합니다. 이번 검사는 최근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네이처 ENT의 옥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매립장의 안정화를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는 네이처 ENT 측의 주장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포항시에 요청했습니다. 또 도시공원 조기 해제와 매립장 중복 허가 등 기존에 제기돼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포항시가 진상을 규명하고 시의회도 반대 결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 울릉군 지역위원회는 포스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직원과 지역 주민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스코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직원 임금을 동결하고도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경영진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100% 이상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포스코 경영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인상된 상여금을 반납해 고통을 분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스코가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저감하는 설비를 포항제철소에 준공했습니다. 이번 설비가 준공된 소결 공장은 철광석을 가공하는 공장으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9년 발표한 1조 원 규모의 대기 오염물질 감축 투자 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총 9,700억 원을 설비 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요 며칠은 이러다 겨울이 오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예년 가을 날씨를 회복했는데요. 다만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대형 화재 위험이 우려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떠나가는 가을이 아쉬운 요즘입니다. 주 초에 찾아온 반짝 추위 때문인지 단풍잎이 조금 떨어진 곳들도 보이는데요. 당분간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라서 늦가을을 만끽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고 있지만 건조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9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비 소식이 없을 예정이어서 한동안 대기는 메마르겠습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만큼은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9도에서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몹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4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이렇게 조금씩 오르겠지만 긴장 늦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경주시는 공설시장 점포의 사용자 임의 변경이나 불법 임대, 양도 등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성동시장을 비롯해 불국과 안강, 간포 등 11개 공설시장입니다. 경주시는 상인회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합동조사를 벌여 사용자 임의 변경이나 목적 외 사용, 불법 전대 및 양도, 1개월 이상 휴 폐업할 경우 개선 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점포 사용 허가 취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한빛 아동병원을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하고 오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 환자들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한빛 아동병원에는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음압 격리실을 설치해 시민들이 감염 우려 없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내년 연구원 조직 개편과 함께 도청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현재 7명인 상주 연구 인력을 10명 이상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